안녕하십니까. 이대원 리서치입니다. 신시장이랑 요새 전략팀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빠요. 다음 주에 이제 내년도 하우스비를 정하셔야 되는 시기여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오늘 때가 때이닌 만큼 간단한 코멘트를 오셨는데, 어쩌면 오늘 다들 뭐 바이든이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한번 체크해야 될 변수가 뭐가 있고, 실제 뭐가 수혜지다 뭐가 수혜지의 논쟁이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유의미한지 뭐 그런 것까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블루 웨이브다. 바이든이 된다 하는데, 대선 결과는 오늘 어떻게 봐야 되죠? 나중에. 그냥 미국은 되게 뭐 최근에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개표를 통해서 절대 다수를 갖고 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거 인단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270명 정도는 확보하면은 대통령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험난한 게, 오늘 아마 일단은 그 현장 투표나 그 사전 투표이지만 현장 투표 하신 분들의 표는 나오겠지만,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플로리다나 이런 주 내지는 펜실베니아 같은 주 같은 경우에는 우표 개표가 좀 이렇게 오늘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 오늘 안 나오다 보니까 설사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아직은 아닌 상황이 1, 2주는 더 진행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우편 투표야 뭐 우리 너무 이제 언론만 보고 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번에 한 1억 명 했다면서요? 네, 1억 명이 좀 넘은 숫자로, 전체가 유권자가 2억 2억 한 1,000만 명, 2억 1,0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반 이상, 반 가까이가 우편 투표다 보니까 이 자체가 사실 노이즈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약간 민주당에 유리할 것 같고, 그냥 이번에 현장 투표 결과마저 바이든이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의 불복이나 아니면 트럼프 쪽 진영에 있었던 지지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게 근데 시장과 다른 얘기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우리가 예전에 2016년에 브렉시트 때도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것처럼, 그리고 2016년 말에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변동성이 컸던 것처럼 오늘도 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미 좀 다 녹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했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일정으로 오히려 약간 불안한 거는 상원 아니에요? 상원은 지금 약간 50대 50으로 나오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47석에서 50석까지 확보하거나 내지는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다수당이 되거든요. 근데 뭐 50석이 안 되는 수를 갖고 간다 그러면 블루 웨이브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상원, 민주당 하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게, 그게 뭐 일부 언론에서나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악재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어저께 그저께 주가가 올라오고 대선에 거의 이제 임박했을 때는 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불확실하니까 그 자체가 기회라고 보는 거 아니냐. 왜? 그렇죠. 불확실하고 뭔가 나아지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키를 우리는 또 연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준이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이렇게 FOMC가 11월에 있는데, 그렇게 큰 변화를 줄 만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변동성이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연준 의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설사 미국의 대선이 소위 말한 아싸리판이 되더라도 연준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기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차트도 여러 가지 넣었지만 안 보셔도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2016년에 사실 그때는 힐러리 당시 후보가 된 줄 알고, 주가도 11월 가까워졌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와 관련된 주식보다는 힐러리 관련주들, 당시에는 타이슨 푸드나 월마트나 넷플릭스, HCA 같은 것들이었는데,
엄청 주가가 좋았다가 결국 거꾸로 트럼프가 돼버리니까 많이 눌렸어요. 한 1, 2개월은. 근데 그래서 정작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수익률은 그러면 트럼프가 당연히 좋았어야 된다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힐러리 수혜주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의 경기 상황이 더 중요한 거고 물론 그 정책적인 기업들의 주가를 인덱스화 시켜서 스프레드 본 거죠 이게 지금. 네, 이거는 그 종목들을 평균 수익률로 갖고 가는 겁니다. 15종목씩 됩니다. 예. 힐러리하고 트럼프 그 당시 2016년에 그냥 수혜주라고 예상이 됐었던 기업들인데 그 그림 2번을 보시면 그때보다도 더 사실 지금은 바이든 쪽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이니 뭐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아니면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가장 유력시 되는 정책 수혜주가 태양광이거든요. ETF 확 빠졌더라고요. 네, 솔라 ETF, TAN이라는 ETF가 2.6%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의 선반영이다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고 너무 또 갭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트럼프 수혜주라고 분류되는 종목들하고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기대를 또 너무 많이 땡겨온 걸 수도 있어서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좋아도 기대를 너무 많이 땡겨오면 사실 수익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정책 테마주나 수혜주를 찾아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진짜 이익이 돌아설 수 있는 아니면 저는 기댈 수 있는 거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가 그래도 연말 연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일 때 주식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3번을 보면 다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행주 올라오고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 콜이 들어가는 건 맞고 그렇다 보니까 은행주가 될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온 거는 나아진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베팅한 게 아니라 낮아진 금리가 주식을 올렸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럼 낮아진 금리 때문에 시장이 올라왔지만 내년에 가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과연 정말 이 경기가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은 견고한 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밸류에이션의 미국의 주식시장이 안 무너지고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낮은 금리가 유지될 때는 그래 오케이 그래도 주식을 살만하네 라는 환경이 되지 않겠냐. 그게 저는 11월 12월까지 유지되는 모멘텀이다. 미국의 대선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뭐 은행주가 올라가고 소프트웨어가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10년물 기준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시장의 분위기 여전히 미국은 경기에 더 회복을 해야 되고 코로나 백신은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 재정 지출도 나오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올라가는 금리를 잡아주겠다는 연준이 있을 때 이때 주식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을 때. 말해서 내년 1년을 놓고 본다면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한 거는 경기의 지표는 확실히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질 것 같고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죠. 지금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데가 지금이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좋아지면 유동성은 피크아웃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재정 정책을 막상 시작을 하는 순간 강하게 나오는 순간 국채 발행이 될 거고 그 금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준이 나오겠지만 분명한 거는 약간 직접 통화정책에 돈을 꽂아주는 순간 인플레 기대 심리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이게 그쵸. 이제 뭐 좋은 인플레 나쁜 인플레냐는 우리가 내년 하반기 가봐야 아는 얘기인데 그렇죠. 확률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선거 이전부터 좀 약간 불확실성 확대 기간에 주식을 좀 사자는 입장이었는데 네. 저희가 전부터 근데 이제 뭐 이제 중간중간에 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제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제 뭐 금리가 좀 순간적으로 튈 수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좀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나올 것 같고 연준 얘기도 나올 것 같고 하는 과정에서 또 바이든 되고 나면 뭐 세금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 생길 때마다 주식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왜 사야 되냐면 내년도 기대값이 좋으니까. 그렇죠. 내년 상반기 그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 기대값이 현실화됐을 때는
뭐 실망이든 아니면 서프라이즈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주가는 또 올라와 있을 거고 일단 만약에 기대값이 좋은 상황에서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는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국채 수익률이 1% 언더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상황이긴 한데 10년 미국채 말하는 그쵸 미국의 10년물이 지금 0.9 1%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많이 왔더라고. 올해 근데 올해 6월까지의 레벨까지 온 거예요. 그치. 근데 그 이상을 갔을 때는 경기가 정상화된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은 맞거든요. 근데 경기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이 레벨을 버틸 수 있는 가격이냐, 이 레벨을 버틸 수 있는 주택시장이냐 이거에 대한 혼선이 더 빚어지는 게 수채 경기가 정상화될 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국가나 업종이나 차별화도 되게 심해질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내지는 올라갈 때 섹터 로테이션이 발생하지만 그 섹터 로테이션이 스무스하고 아름답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 오히려 지금 보면 금리가 이제 은행주가 올라오니 섹터 로테이션 된다. 미국도 그렇게 쏠려 있었던 애들보다는 안 쏠리는 애들로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쏠려 있었던 애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50%두 섹터만 해도 50%거든요. 그 나머지가 올라가면서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발생은 합니다. 내년에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주가는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강한 조정이 나오고 나서 갔다라는 그럴 거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이용가 우라가미 분이요가 썼기 때문인데 그냥 유동성 장세였다가 실적 장세 못 넘어가고 또 유동성 장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에서 실적이 될지 유동에서 유동으로 갈지 유동에서 실적이 될 때 변동성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또 아닐지 이런 혼란이 있는 변수가 강한 때보다는 그냥 지금에서 그 바라보는 프로젝션이 좋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대선도 결론도 안 나왔는데 뭐 이럴 때가 사실은 저희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뭐 다음 주에 연간 전망 나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부터 오히려 바이든이 취임식 하기 전까지가 주식시장 굉장히 좋을지 않겠냐. 수채 바이든이 취임하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변수들이 하나둘씩 계속 끼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딱 두 가지만 보자고 자꾸 신기한데 얘기하는 게 금리 방향이랑 그쵸. 실적 기대값인데 미국만 놓고 보면 분명한 건 바이든이 되면 다들 이제 환호하고 있지만 재정적 때문에 좋다. 근데 그게 금리를 건드릴 것 같고 또 텍스가 기업 이익을 건드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좋다 나쁘다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답을 달라고 하시는데 뭐 이런 거를 보통 모르겠다고 놔두는 영역인데 지금은 사실 그 영역보다는 당장 대선 불확성이 사라지면서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는 구간이니까 주식을 살만한 거고 맞아요. 만약 내년 상반기 갔는데 이러한 정책이 1월쯤 되면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1월쯤 되면 출범하니까 미국이 누가 네. 트럼프가 됐을 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지금은 다 바이든 얘기하니까 경기는 확실히 더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랬을 때의 이 생각해야 되는 변수값이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자체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때 버텨낼 수 있는 국가, 업종, 기업들이 지금보다는 더 어려운 변수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바이든 수혜라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친환경 막 이런 거 얘기를 할 텐데 만약 되고 난다면 뭐 트럼프 되면 이제 다 바뀌겠지만 근데 오히려 전 한 일주일 전에 그거가 많이 밀려 있을 때 그걸 사놓은 사람들이 들고 가면 되는 건데 또 막 출렁일 때 사면 쫓아오고 이러면 또 만만치 않겠다. 아까 네. 이제 우리 그 신중호 팀장이 잘 보여줬지만 뭐 힐러리 수혜 좀 우리나라도 이명박 수혜 좀 뭔가 다 있잖아요. 특징적인 게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주가 상승은 그 조정이 격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 기업들도 옥석가리가 진행될 것 같고 지금 너무나 요즘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건 좋은데 불량의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들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성의 소위 미국 관련 대선 관련주는 오히려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다음 주에 하우스뷰 다 정리되면 네. 그거 좀 장기간 녹음하고 오늘은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좀 충분히 저희들과 교감하시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